자, 우리 지난주 그 사담 숙제였었죠, 사담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자,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그 12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여기서부터가 사감이 이제 그 고체지구에서 마지막 단원인데, 여기가 진짜 외워야 될 거의 절정이지, 여기가. 진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풀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골라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1번. 네,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부터. 자, 우선은 세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화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 세 군데 이제 지역은 우선 어떤 지역인지 우선 몰라도 돼. 그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화석들을 보니까 얘가 지금 필석이래요. 그럼 얘는 뭐냐면 고생대에 살던 표준 화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필석이 나오는 그 지층만큼은 고생대 지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룡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시와호 주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국 바다 건너가면 거기 있는 건 시와호인데 이게 지금 공룡이니까 이건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 지층. 단풍잎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 속지식물이 되고 있는 것인데 속지식물이 번성했던 시기는 그러니까 출현했던 시기는 중생대 후기에 얘가 출현을 하는데 실제로 번성한 것은 고생대 들어가면 신생대 들어가면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우선 화석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선 기억 A 지역 지층이 가장 오래되었다. 아니지. 지금 필석이 있는 B 지역이 가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지역의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이 되었을 것이다 했는데 필석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바다 속에 살고 있었던 해파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필석 자체가 바다에서 살던 그런 생물이다 보니까 여기서 있었던 지층과 같은 경우에는 해성층, 바다 속에서 살던 해성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럼 니은 맞겠고, 디귿 C에서 지층이 퇴적된 지역시대에 제주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신생대예요. 이 제주도라든지 여기 있는 그 한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것들이지. 그러니까 제주도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럼 우선은 답은 4번이 돼야겠죠. 4번. 특히 여기 있는 이 필석이 있는 이 지역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여기 그 백두대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서지방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영서지방에 우리나라의 퇴적 지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고 있냐면 고생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지역이 뭐가 되냐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퇴적암을 설명하면서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생물에서 기원된 유기적 퇴적암이냐 아니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화학적 퇴적암이냐.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이다라고 하게 되면 산호나 아니면 조개 이런 것들이 그 분해가 돼서 그대로 쌓이게 되면 나오는 것이 유기적 퇴적암.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 탄소수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퇴적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보통 얕은 바다인 천해에서 볼 수 있는 퇴적암이고 얘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바다인 심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요 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뭐냐면 가는 어느 지역의 질 단면조가 되어 있고 나는 방사능 원소 PQ의 분기 곡선 같은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성암 A에 포함되고 있는 방사능 원소의 P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 B에 들어있는 것은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순서를 먼저 정해봐야 됩니다. 순서를. 자, 우선 가장 맨 밑에 있는 것이 먼저다 라고 보면 지금 최일층이 먼저 쌓일 것이고 그 중에 이제 A가 쭉 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일층을 뚫고 들어간 상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요 윗부분이 싹둑 잘려나간 흔적이 좀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부정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부정합 다 했나? 다 했지 뭐 부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여있는 4함이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전체 다 뚫어버렸죠. 그래서 B가 가장 마지막에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딱 정했는데 A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면 P가 들어있고 B에 Q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거나 각각 들어있는 양이 50%래. 50%. 그러니까 반감기가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양이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먼저 P를 먼저 봅시다. P가 100%였다가 50으로 줄음에 걸리는 시간이 얘가 1학년이래. 근데 지금 들어있는 것이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4분의 1 줄어드는 거 반으로 또 줄어드는 시간은 1학년이 걸려야겠지. 그래서 지금 P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된 그런 짱돌이다라고 해서 알 수 있겠죠. 반감을 2번을 했는데 한 번 반감할 때마다 1학년 걸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50% 있었을 때가 지금 이렇게 0.5학년인데 4분의 1 들어가 있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0.5를 두 번 한 거니까 얘도 지금 1학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방사원소 반감기는 P가 Q보다 2배가 될 것이다. 지금 반감기라고 하게 되는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P는 1학년이 걸리고 있고 Q는 지금 0.5학년이 걸리고 있으니까 P가 2배가 되고 있는 거 맞겠죠. 가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은 A가 된다가 아니라 최일층이 가장 먼저다라고 봐야겠고 이건 4함에서는 필석화석이 산소가 있을 것이다. 4함이면 2학년에서 1학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필석은 고생대 화석이에요. 그래서 선캄브리아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이 구분되고 있는 그 시간은 대략만 봐주면 되는데 얘는 대략 5억 4천만 년 전, 얘는 2억 5천만 년 전, 얘는 약 6,600만 년 전. 그러면 2억에서 1억 년 사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대략 요기쯤이다라고 봐야겠지. 중생대 초중기 그때. 그러면 필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요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돼야겠지. 1번. 뭐 요렇게 우선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봅시다. 8번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먼저 정해봐야 돼. 제일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자, A부터 시작됩니다. A.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B. 그 위에 있는 거 C. 근데 A, B, C 이 지층이 이렇게 평행한 것이 아니라 다 경사져 있어요. 경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습곡과 같은 요일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습곡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부정합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요 위에 있는 거 E가 쌓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쭉 들어가는 것이지. D가 반입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가 다 잘려나간 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단층인데 이 단층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린 상태에서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 상반이 하반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거 역단층. 이런 식으로. 에이, 역단층. 자, 그러면 기억. 이 지역은 회합력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쵸? 이게 역단층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습곡 요 두 가지가 양쪽에서 이게 쭉 밀고 있는 횡압력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은 맞겠고, 가장 최근에 형성된 암석은 E가 될 것이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암석, 그러면 E가 아니라 D가 되겠지. D. D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생성 시기는 1.05억 년보다 오래되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글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방사선소 X의 붕괴 곡선이다 되어 있는 것인데 뒤에 들어있는 X의 함량비가 처음에 30%래. 그러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30%면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 얘가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절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이만큼 걸렸고 30%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 여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략 10.5억 년 정도로 봐야겠지. 여기가 30%가 되고 있는 요 시점. 그러면 단층의 생성 시기는 10.5억 년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D를 기준으로 요게 이만큼 되고 있으니까 요 이후냐 이전이냐 지금 이걸 묻는 것이지. 그럼 단층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0.5억 년보다는 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이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점을 잘못 찍었네. 1.05억 년이 아니라 10.5억 년입니다. 시간이 1000만 년인데요. 단위가. 0. 그렇네. 그러면 좀 잘 찍었네. 제가 잘못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우선 1번이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한 번 더 볼까? 11번 봅시다. 11번.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림이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막 복잡한 그림은 아닙니다. 자, 우선 순서를 먼저 정해보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그 위에 쌓여있는 것이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것이 세 번째, A가 네 번째,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잘려 나가고 있죠. 부정합이 다섯 번째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여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가 쌓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C가 이 단층선을, 여기 있어야 될 단층선을 가린 것이지. 그러면 단층이 있고 난 다음에 C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C가 단층선을 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요 여덟 번째 있는 것이 요게 단층이 되는 것이고, 아홉 번째 C가 관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싹 다 밀려 나갔네. 그러면 열 번째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11번째 얘가 이렇게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렸는가 이걸 따져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사원소 X의 붕괴 곡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반감기. 그러면 얘가 1억 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50%가 되는 그 시점이. 자, 그러면 이게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화성암 C에는 이 모원소 자원소가 1대3으로 존재한대요. 여기 있는 이 C에 X가 들어있는데 모원소가 X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붕괴돼서 나온 그 자원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본다고 치면 여기서 나오는 요 붕괴 곡선, 요것이 이게 모원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러면 만약에 반감을 한 번 했다. 그러면 모원소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고, 자원소는 반대로 여기서 이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소는 이렇게. 여기서는 모원소가 이만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자원소는 여기서 이만큼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들어있는 것이 모원소 자원소의 비가 얼마냐면 1대3 정도로 존재하고 있대요. 그럼 요 놈이죠. 모원소 1, 자원소 3 이렇게. 그러면 반감을 두 번 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상 봤을 때 2억 년대 짱돌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 과거 이 지역에는 회합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가 단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층선을 기준으로 상반 하반인데 상반이 위로 올라간 상태지. 그럼 이거 역단층입니다. 그러면 회합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니은 최소 3번 이상의 융기가 있었다 되어 있는데 융기 횟수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정합의 횟수를 지금 묻는 겁니다. 부정합의 횟수. 그래서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인데 얘가 융기 침감을 한 번 할 때마다 부정합을 한 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합이 2개 있으니까 우선 융기 횟수는 2번이 돼요. 침감 횟수도 우선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이 부정합이 만들어진 제일 마지막 단계가 바다 속에서 지층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 땅 위에 드러나려면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바깥으로 드러나야겠지. 그래서 한 개를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야지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지. 디귿 단층은 중생대 백악기 이 후기에 형성되었다 되어 있는데 백악기 후기가 언제 되고 있는 거냐면 중생대하고 신생대가 구분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룡 대멸종 6,6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시의 나이가 2억 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얘가 관입할 당시에는 중생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단층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단층은 그 전에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돼야겠지. 우선 뭐 대략 이렇게 나이나 단면도를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자, 우선 몇 가지 골라서 봤는데 여기서 질문 몇 번이요 이러면 그걸 더 보도록 합시다. 급하게 하는 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급하게 했는데 야, 너 괜찮아. 너 촬영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너의 핸드폰을 키내시켰으면 괜찮아. 알았어. 그냥 보는 거야. 어떤가. 보통 숙제를 해오면 숙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렇구나. 숙제 검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러니 하고 좀 보고 중인데. 그렇지. 저번에 안 왔어요. 그렇겠지. 그럼 유튜브에 올렸다고. 유튜브 링크를 안 무슨 그냥 유튜브 올렸는데 무슨 링크를 보내. 생기부가 좋지 않나 나쁘지 않나. 이게 뭐야?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 야 대가리 다 잘렸잖아. 왜 이렇게 촬영을 해 도대체? 저게 안 높여져가지고. 야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지. 안 봤어. 밑에 내려. 야 그럼 뭐 바닥만 보이잖아. 됐어. 얘는 보고 있던 애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혹시 나 대가리 잘린 건 아니지? 이게 안 나온 거 아니지?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이거 자른 거지 지금. 그래, 잘했어. 고마워. 고맙다. 자, 그러면 질문 몇 번이요 이렇게? 진짜 이게 다 이해했다고? 싹 다 하나 빠지고 없이 다 이해했다고? 여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네. 조용히 말해. 내가 질문할 거야. 자, 우선은 우리 10월 10일. 유수빈, 오예찬, 강민찬, 이태윤, 김찬우, 김성준, 허율, 윤성민, 유은찬, 크게 얘기해요. 박주희, 양희찬, 박민슬, 유영주, 이승준, 김대건, 이서준, 이재원, 이윤상, 최준우, 장성일, 이준서, 신지훈, 정유선, 김태형, 합격 도시라도 사서 먹자. 자, 그럼 질문 한번 쑥 들어가 볼까? 오예찬 씨, 자, 아까 했던 거 질문이야. 아까 했었던 거. 자,
뭐냐? 우리나라 영서지방에 있는 고생대 표적층이 있어.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암석의 이름은 뭘까요? 쉬워, 아주 쉬워. 뭐 강원도, 태백, 영월, 제천, 단양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짱돌. 뭐? 이거 얘기하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한 10분 됐는데 패스? 자, 강민찬 씨. 네. 강민찬? 너야? 네. 누구야? 민찬 누구야? 민찬. 손. 자, 민찬 씨. 내가 원래 사람 이름을 못 이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해. 상처받지 마. 자, 민찬 씨. 똑같은 질문이야. 우리나라 강원 영서지방에 볼 수 있는 짱돌 특징적인 그 대표적인 거. 어? 저번주야.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죠? 이거는 저저번주에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죠? 그 내 맘대로 한 거야. 빨리 얘기해줘. 괜찮아. 얘기해줘요. 패스? 김찬우 씨. 찬우? 자. 찾았어? 아니요. 성준 씨. 우엄머 이 잡고 이 이상한 학생들 보소. 허율. 석태양. 잘했습니다. 자, 원래 그 질문이 아니었어. 허율. 너요? 네. 자. 아주 어려운 문제야. 그 석회암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은? 맞다. 껍질 나왔었구나. 너무 험하다. 알겠습니다. 그거 맞네. 자, 성민 씨. 윤성민. 누구? 성민 씨. 무엇을 물어보면 네가 엄청 당황할까? 자, 탄소 동위원소 갖다가 어떤 생물의 죽었던 시점을 알아낼 수가 있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봐. 어떤 방법으로 얘가 죽은 시점을 알 수 있을까? 패스? 은찬 씨? 은찬. 지난주 안 넣어줬지? 알겠습니다. 주희 씨? 자, 같은 질문이야. 지난주 했던 내용이 이거. 어떤 생물이 돌아가신 시점을 탄소 동위원소로 알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대략적인 질문은 돼. 완성지에 곱하기 필수?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 탄소 동위원소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막 나가는데 그때 막 들어가가지고 그 딱 죽었을 때 막 무슨 소리야? 막 나가는데 막 들어오는데 막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는 거 같아.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죽었는데 계속 씹어봐. 궁금하다. 별로 궁금하던데. 죽었을 때 얘 시대에서 막 나왔던 그걸 얘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었던 죽었는데 나갔는데 끝이야? 되게 당황스럽네. 하여튼 얘가 지금 세 문장을 얘기했는데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얘가 죽었는데. 그래 알겠어.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쉽진 않을 거야. 민슬 씨, 박민슬 씨. 자, 같은 질문. 머리 하셨어? 머리 잘하셨네. 자 우선은 똑같은 질문이야.
넌 지난주에 왔어. 나한테 말했잖아. 뭐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죽었는데 이거 빼고 얘기해봐 그러면. 민슬 씨. 패스? 우리가 알겠대요. 누구? 우리가 알겠대요. 아 그래? 그럼 주희 씨 다시 한번 그러면. 그 산소가 어. 그 C12는 그 C10이랑 C14가 있는데 응. 그 C12는 안정됐고 얘는 14는 불안정한데 응. 얘 일단 둘 다 갖고 있는데 얘 14는 불안정해서 못 나가니까 누가 해석 좀 해줄래? 통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대기 중에 있는 1214탄소 중에서 14탄소가 불안정한 원소, 대기 중에 있는 1214탄소의 비율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생물체 몸에 들락날락거리고 이 일이구나.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214탄소가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의 비율과 내 몸 안에 있는 비율은 똑같은 상태에 유지될 것인데 내가 딱 죽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었던 14탄소만 분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속에 남아있는 14탄소와 14질소의 비만 알 수 있으면 얘가 적어도 몇 년 전에 죽었다 이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네. 맞아. 그랬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승준 씨. 자, 승준 씨 질문 쑥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자, 승준 씨. 뭘 하면 당황스러워. 승준이 쉬운 것만 해도 대답해요. 아니야, 대답 잘해. 오. 대답을 많이 받았네. 아니야, 대답 잘해. 걱정하지 마. 자, 그 지구의 역사를 줄여서 지사. 어떤 이런 거 한 것처럼 어떤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6가지 원리가 있어. 내가 제목을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원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날 보고 괜찮아. 날 보고. 자, 먼저 퇴장면 수평성의 원리. 그냥 뭐 알았다가 아니라 얘기를 해달라고 나한테. 퇴장면 수평성의 원리. 이름에 다 나왔어. 퇴적면, 수평성, 원리. 그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대건 씨 넘어갑니다. 대건 씨, 김대건. 혹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대건이 너 혹시 천주교야? 기독교야. 미안해. 미안해. 그 김대건 신부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땄는가 했지, 난 또. 인천에 있지 않나 이 고등학교? 대건 고등학교? 대건 고등학교 요 사람 이름 딴 거잖아요. 미안해. 기독교인데 천주교를. 다행이야. 그럼 이슬람 아닌 게 어디니? 자, 대건 씨. 자, 같은 질문이야. 내가 제목을 얘기하면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봐봐. 퇴적면 수평성의 원리. 수평면이 기울어져 있으면 지각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원리.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알았구나. 네, 그럼 서준 씨. 서준. 자, 찾았어? 근데 어떡하지? 나 그때 그냥 설명만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노트 필기 한 건 없을 거야. 자, 서준 씨. 자,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가장 아래에 쌓인 지층이 가장 오래됐어요. 잘 찾았네. 오씨,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재원 씨. 동물군 천위의 법칙. 벽에 점점 쌓여가는 고등층. 지층이 올라갈수록 고등층. 그치. 문맥 위인 것이 최근 거니까 가장
고등생물의 화살이 나온다. 뭐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질문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126페이지부터 해서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 몇 번이요? 이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바로 질문 나가도록 합시다. 없어? 없어? 없으면 없어요 하면 돼요. 이거를 없어요 할 수는 없을 거인데. 아 니네 내일 그거지. 아 그 마음이 지금 막 동해? 마음이 막 그냥 엉덩이 간질간질하고 막 지금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인가? 지금 여시라도 사먹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한장씩 이번 뭐라고? 38번 38번? 넌 뭐라고? 자 38번을 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고 얘기를 하자.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제임스 허튼이 스코틀랜드에서 발견한 그 해안 절벽을 이제 그 스케치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B 지역 B에서의 침리 방향은 이쪽인데 A선 침리 방향이 이쪽이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얘랑 지금 서로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리 방향이 서로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면 A, B의 경계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부정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을 싹 다 정리합니다. 그게 부정합의 법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번에 나와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경우는 경사부정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사부정합. 자, 기억, 역단치 나타난다. 아니죠. 이거는 경사부정합에 대한 내용이니까 역단치랑 상관이 없습니다. B는 A보다 먼저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얘가 부정한 면이니까 밑에 있는 것이 먼저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나중에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길게 나타난다 이 얘기지. 이 맞고 디귿 A, B 사이에는 긴 시간관계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의 원리 정의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넘어가서 여기 148페이지를 봅시다.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체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거를 이해를 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고기압이 먼저 나와요. 고기압. 자, 고기압이라고 하는 요 얘기는 우선은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압이 높은 상태가 뜻인데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값을 갖고 그보다 높으면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그냥 고기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기압. 자, 그랬을 때 우선 이 고기압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변에 대해서 기압이 높네 낮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 대기에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대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그 세 가지를 다 보고 이제 이걸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이쪽 x축을 우리가 기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높이 아니면 킬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 건데 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아마 많이 봤던 그래프일 거야.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을 보통 대륙권,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을 성층권, 그 위에 있는 것을 중간권, 맨 위에 있는 것을 열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각 권역에 대한 특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이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이 구간을 보고 저렇게 4개로 구분되고 있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생기는 것만 살짝만 얘기를 해보자면 대륙권은 위로 올라서 온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가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 이거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도 온도가 떨어지고 있지.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성층권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온도가 왜 올라가는 거냐면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일정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오존에서 발생한 그 열을 주변에 있는 분자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열권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면 막 온도 막 올라가, 밤이 되면 온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저렇게 기온 분포가 생기는 것은 저런 이유가 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쪽을 우리가 기압, 단위는 헥토파스칼, 이쪽을 똑같이 높이, 단위는 킬로미터. 지구 표면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대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기압의 형태를 보자면 지면에서의 기압이 가장 높고 위로 올라서 기압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이 기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밑에 지표에 있었을 때는 중력이 가장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량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상태에 되고 있는 것이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 공기량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선 한 가지만 더 그려보고 요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를 우리가 평균 분자량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평균 분자량.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 층에 있는 이 공기들의 대기 성분들의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율. 기체 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기 꺾이는 이 지점이 대략 지표 대략 100km 되고 있는 이 구간인데 이 100km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기체들 간의 구성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평균 분자량이 확 떨어지는데 그 얘기는 분자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들 간의 구성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구간을 균질권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 상층부에 있는 여기를 비균질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균질하다, 균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인데 균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체들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이나 이산탄소 같은 이런 비율이 시간, 장소, 온도 이거 상관없이 항상 똑같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 뜻입니다. 비균질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서는 주로 수소하고 헬륨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기를 비균질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대기에서는 이 세 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요 끝에 있는 거 이걸 제외한다 치면 요 두 가지는 많이 쓰는 그래프니까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려고 이걸 한 거냐면 이 그래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 자,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를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들어봐서 알다시피 우선은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 누르고 있는 1뉴턴 힘을 말하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헥토라고 하는 요 의미는 100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게 되면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00파스칼이라 쓸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말로 100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구과학에서는 요게 우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 그러면 저거 갖다가 별의 별걸 다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전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니까 압력 구하는 식이야 당연히 면적에 가하고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요게 보통 중등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이거 갖다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압력을 구할 때는 면적분의 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로 그 다음에 G 델타 H 라고 하는 요것으로 하는 게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물리에서 본 적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거 압력이 하게 되면 로 GH로 구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구과학에서는 다른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차피 지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니까 밀도는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놈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하는 요놈은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언뜻 보면 높이에 관련된 높이 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리 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델타 H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나 거리를 구할 때 밀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압력까지 다 구한 상태에서는 요거 두 가지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자면 얘가 이렇게 땅이 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고 맨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상태이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누르고 있는 어떤 빙하가 있었을 것인데 이 빙하가 만약에 사라지면 이 땅이 몇 센티미터 위로 올라올 것인가 이걸 묻는 질문들. 그러면 요건 아주 간단한 것이지 요거에 해당하는 압력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높이차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 얼마나 주어진다고 치면 중심과 바깥쪽의 기압 차를 통해 가지고 이 물이 바닷물이 몇 미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요런 거 구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로 들은 것인데 지각의 상하 운동량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들어 올려지는 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놈을 잘 기억하셔도 되는 겁니다. 착각하자.